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2. 혼자 사는 게 벌써 8년째예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수원에서 잘 살고 있죠.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뚝뚝 소리가 납니다. 아침마다 몸이 뻐근해요. 거실로 나와 라디오부터 켭니다. 오래된 습관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시장이나 다녀올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믹스커피를 한 봉지 찢어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알지만 이 맛에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창밖을 보니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겠죠.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봅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서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하세요. 딸 민지가 보낸 메시지예요. 착한 아이죠. 매일 아침 메시지를 보내요. 바쁠 텐데도요. 응, 먹었어. 너도 잘 먹고 다녀라. 타자가 느려서 답장 하나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아이고, 영숙이 언니. 어디 가세요? 시장 좀 다녀오려고. 순자 씨는? 나도 마트 가는 길인데. 언니 요즘 조심해야 돼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우리 아파트 203동 할머니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은행 직원한테 완전히 당했대요. 네? 은행 직원이 뭘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전화로 은행 직원인 척하고 돈을 다 빼갔대요. 3천만 원이나.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언니도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노린대요. 전화 오면 함부로 받지 말고 누가 찾아와도 문 열지 말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뭐려.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조심해야죠.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예전에는 10분이면 갔는데 이제는 걸음이 느려져서 시간이 더 걸려요.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생선 냄새, 채소 냄새, 튀김 냄새가 섞여 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뭐 사가세요? 시금치 좀 주세요. 그리고 파도요. 시금치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다음은 생선 가게로 갑니다. 할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한 손 사 가세요. 얼마예요? 한 손에 10,000원. 아이고, 비싸. 8,000원에 주면 안 돼요? 에이, 할머니. 요즘 생선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래도 할머니 단골이니까 9,000원 드릴게요. 그럼 9,000원에 주세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자꾸 손을 바꿔들어야 해요. 휴,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힘드네. 집에 들어와 장 본 것들을 정리합니다. 채소는 씻어서 냉장고에, 생선은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 땅을 노린 거였어? 아니야. 오해야.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입니다. 김치를 꺼내서 몇 조각 올려놓고 후후 불어가며 먹습니다. 맛있네요. 다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다녀오니 피곤해요. 눈을 감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뜨니 시계가 1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TV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띠리링 띠리링. 화면에 번호가 뜹니다. 010-3847-땡땡땡땡. 모르는 번호예요. 또 광고 전화겠지. 받지 않기로 합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또 같은 번호예요. 아이고 진짜. 계속 걸면 어떡해.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3분 후에 또 울려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에이, 받아서 뭐라 하고 끊어야겠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민지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어디 안 나갔어? 응, 집에 있어. 왜 그래? 엄마 지금 당장. 현관문 잠가. 그리고 절대 문 열지 마.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엄마 아파트 단지에 지금 보이스피싱 일당이 돌아다닌대. 은행 직원인 척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야. 뭐? 보이스피싱? 그게 무슨... 엄마 아까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은평구 5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벌써 3명이나 나왔대. 다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8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녁 먹다가요. 여보, 정신 차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갔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수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이 생각나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너희 아빠랑 평생 살던 곳인데.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너희도 신경 쓸 거 많잖아.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신던 슬리퍼, 남편이 쓰던 안경.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남편만 없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엄마, 들어요? 응, 들어.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정말 수법이 교묘하대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통장이 도용됐다. 보안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대요. 알았어. 조심할게. 엄마 만약 누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바로 112에 전화하고요. 응. 알았어. 엄마 제가 지금 수원에서 출발할게요. 이 시간 안에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있잖아. 괜찮아요. 오늘은 조퇴할게요.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현관문을 확인합니다. 문이 잘 잠겨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온 신경이 현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민지가 오기까지 2시간.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시계를 봅니다. 1시 35분. 민지가 오려면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예요. 누군가 걷고 있어요. 심장이 빨리 뜁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나요? 아니에요. 멈췄어요. 옆집 앞에서 멈췄어요. 띵동.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봅니다. 흐릿하게 보여요. 남자 한 명이 옆집 문 앞에 서 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저게 무슨 소리지? 최명자 할머니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와서요. 대출? 저는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누군가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딸이 말한 게 바로 저 사람이에요. 은행 직원인 척하는 사기꾼. 그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10년 전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보, 이거 봐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요. 에이, 우리가 그런 걸 당하겠어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남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무슨 불길한 소리를. 약속해요. 만약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일단 통장이랑 도장을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결심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겁니다. 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 은평구 땡땡 아파트 203동 5층이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지금 옆집에 남자가 와서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 열라고 하는데 제 딸이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문구멍으로 봅니다. 명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안 돼.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할머니 통장하고 도장 좀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명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경찰에 확인 좀 하고요. 네? 경찰요? 네, 요즘 사기꾼이 많다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신분증. 남자가 머뭇거려요. 그 순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경찰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세요. 복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도망가지 마. 멈춰. 쿵, 탕,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납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남자를 끌고 와요.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5층에 신고하신 분 계세요.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평경찰서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옆집 문도 열려요. 명자 할머니가 나와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영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입니다. 오늘 이 아파트에서 이미 2건의 사기를 저질렀고 지금 할머니들이 3번째 목표였습니다. 세상에. 할머니들 정말 잘 대처하셨습니다. 특히 신고해 주신 할머니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데리고 갑니다. 복도에 명자 할머니와 저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나와 있어요.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영숙 씨가 신고 안 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명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 아니에요. 저도 딸한테 전화 받아서 알았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명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우리 집으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30분 후 민지가 도착했어요. 초인종이 울려요. 띵동. 엄마, 나 민지야.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어요. 민지가 헐떡이며 서 있어요. 엄마, 민지는 저를 꼭 안아요. 엄마. 정말 무서우셨죠? 응.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다른 분은 피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민지가 차를 끓여주어요. 따뜻한 대추차예요. 엄마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거 드세요. 고마워. 엄마 문자 받고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미안해. 그때 경찰이랑 통화하고 있었거든. 알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이제는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으세요. 알았어. 오늘 정말 깨달았어. 그리고 엄마, 내 아빠 생각났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녁이 됐어요. 민지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 무침이요. 맛있게 먹어요. 엄마 오늘부터 당분간 제가 엄마 집에서 지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일 있고. 회사에 말했어요. 재택으로 하겠다고. 엄마 혼자 두기 무서워요. 민지야. 그리고 엄마 혹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너희 아빠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알아요. 근데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전화 꼭 받으세요. 모르는 번호라도요. 응, 이제 알았어. 오늘 알았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밤 민지는 제 옆방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봐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그냥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는데 민지의 전화 한 통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 신고가 명자 할머니를 구했어요. 전화 한 통.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절실히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지는 회사에 갔고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현관문에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어요. 거실 탁자에는 경찰 전화번호가 큰 글씨로 적혀 있어요. 벽에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110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휴대폰이 울려요. 민지예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지.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하세요. 그래, 오후에 명자 씨랑 같이 나가기로 했어. 명자 할머니? 옆집 분이요? 응. 요즘 우리 자주 만나. 같이 걷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잘 됐네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 그날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이웃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날 오후 명자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앞 공원을 천천히 걸어요. 영숙 씨 그날 일 이후로 제가 많이 조심하게 됐어요. 저도요. 이제는 전화도 조심해서 받고 문도 함부로 안 열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면 돼요. 그러게요. 일주일 후 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가 있었어요. 주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은평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범들은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절대로. 은행 직원이라며 찾아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은행 직원은 어떻게 구별해요? 진짜 은행 직원은 절대 집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은행 지점에서만 처리합니다. 명자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해요. 저번에 제가 당할 뻔했는데 정말 진짜 은행 직원처럼 보였어요. 유니폼도 입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저도 손을 들어요. 저는 딸한테 전화를 받아서 미리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당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분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저에게 와요. 영숙 씨,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저도 이제 딸한테 자주 전화해야겠어요. 우리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 모임 만들면 어때요? 서로 연락하면서 확인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민지와 매일 통화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짧을 때는 1분, 길 때는 10분.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지. 밖에는 좀 나갔어? 오늘은 날이 추워서 안 나갔어. 그래도 내일은 좀 나가세요. 햇볕 쬐는 게 좋아요. 알았어. 그 단순한 대화가 이제는 하루의 위로가 됐어요. 어느 저녁이에요. 민지가 주말에 오기로 했어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 뭐 해줄 건데? 비밀이에요. 기대하세요. 알았어. 조심히 와. 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짓습니다. 딸이 온다니 기분이 좋아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하게 됐고 더 연결되게 됐죠.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72.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것들이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조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자녀들과 자주 통화하세요. 이웃과 인사하세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오늘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2천억 원. 피해자 중 60대 이상 47%.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을 받으셨다면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더 많은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키는 우리의 안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오늘도 살아갑니다.